그림을 주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 별로 기쁘지가 않으시고요. 네. 네. 아유, 참. 아니, 좋아요. 예. 이제 우리 교수님이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난 지금 현재 만 89세. 그리고 현재도 작품 활동을 해요. 왜냐하면 현직이 지금 대한민국 예술은 회원이거든. 그래서 대개 우리 회원들이 80대인데 간간히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. 나는 그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다고 그럴까. 작품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. 그게 오히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이런 정도입니다. 혹시 성함? 박광진. 혹시 그럼 여기 작품을 그리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? 내가 사실은 돌아가신 박 대통령하고는 77년에 지금 현재 청와대 영빈관이라고 쓰고 있죠. 그 영빈관 건물을 그 다음에 미국에 카터 대통령 초청을 해놓고 우리 국내에 영수회담을 하는 그런 장소나 영빈관이 없어서 그때 갑자기 영빈관을 짓는 걸 박 대통령이 생각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78년에 1년 동안에 아주 77년 1년 동안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거의 365일 철못 쓰고 현지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그 건물을 지었거든. 그때 나는 왜 참여했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범학교를 나오셔서 예술에 대한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는 많아. 그래서 이분이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안 되니까 장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국립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날보라고 추나 추동으로 영빈관 벽 후면에 메인 테이블 있는 뒤쪽이지 거기에 벽화를 좀 부탁하고 싶다. 근데 왜 나를 지적했느냐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들 보고 있냐면 내가 그 당시에 김종필 그분하고 사적으로 상당히 가까이 지나니까 그분이 청와대에다가 부탁을 해서 자꾸 의뢰를 한 거고 치던데 전혀 아니고 그 전해에 국전이 있었어요. 근데 국전이 지금 청와대 앞에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옛날 건물 수도경비사 그 군인들이 있는 그 건물이 미술관이었거든. 거기서 매년 국전을 열었어요. 그러면 10월 1일 날 대개 오픈하는데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 여사님하고 두 분이 걸어 내려와서 오프닝에 테이프 뚫고 작가들은 그때 많아봐야 한 100명? 지금은 뭐 수만 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미술계의 인구가 그저 한 100에서 200 됐을까? 그 정도.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의미를 했냐면 내가 농촌 풍경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고목의 단풍이 잘 들은 그 농촌 풍경을 백화라고 해서 세워진 그림으로 출품을 했거든. 추천작가 자격으로. 근데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은 지나가셨는데 유교사가 안 지나가고 내 그림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라고 비서한테 얘기를 했냐면 꼭 내 고향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고목나무 똑같이 생겼다고 참 그림 잘 그렸다고 유교사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. 그게 그 다음날 조선일보, 동아일보 몇 군데 따시고 나갔어요.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이미 박광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 알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박통이 날 지명한 거예요. 우리 여사가
우리나라에서 제일 풍경 잘 그리는 화가라고 됐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의뢰가 왔는데 내가 국립대학 교수니까 강의를 1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총장한테 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해서 1년 내내 추나추동 그 산의 주제가 산 그거를 그리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골이 쏙 빠졌는데 그거 하느라고 정주영 회장은 뭐 멍청하게 일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 건물 끝나고 그림 다 걸고 박통이 마지막으로 내려오셔서 그걸 딱 보더니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참 잘 그렸다고 마음이 뚝 든다고 그러면서 날보러 뭐라 그랬냐면 프랑스의 벨사이 궁전 가본 적 있냐 그래서 가본 적이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 한 번 더 가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영빈관을 벨사이 궁전과 비슷하게 꾸미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이제 그런 인상이 몇 차례 만나면서 이분이 참 순수한 분이구나. 군인이라고 해서 무섭게 생각하고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인간적으로 접촉을 하니까 굉장히 정감이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날 대할 때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으로 대해줘가네. 그래서 참 아주 그 나이 많은 형님 같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.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그런데 이 사진이 그 당시에 많이 나돌아다닐 때 부부가 청와대 앞에 목련나무에 서 있는 이 사진이 많이 나돌아다닐 때 그분을 내 나름대로 흠모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그냥 항상 그린 거예요. 그런데 이건 이제 돌아가신 다음이지.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리신 거. 그러니까 벌써 이 그림이 그 30년 전. 그럼 혼자 이제 그리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그렇죠. 가지고 이제 그리셨다가 이제 기증을 하시기로. 그래가지고 그냥 쭉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이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많으니까 요즘 모든 내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요. 순수 작품이 물론이고. 그런 중에 이제 이건 하나의 기념작인데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박정희 기념관에 두면 연구 보존이 되고 관리도 잘 될 거다. 그래서 최근에 저부터 손을 다시 봤어요. 오래된 그림이 돼서 손상도 좀 가고 그래가지고 되게 요즘 그리신 거 같아가지고 손 좀 봤어요. 그 요즘 최근에 그리신 줄 알았어요. 아니 그래서 이제 기증을 하게 돼서 오늘 기념관을 그 바람에 처음 하고. 이 그림을 보면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선생님이 얼마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혁명을 일으킨 군인으로 생각 안 돼. 안 들고 따뜻한 느낌이 되게 그리고 강한 사실은 이 두 분의 그 표정이 너무도 평화로워요.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순간만은 평화에 마음속에 가득 찬 그런 그림이거든. 그래서 내가 그 후에 목련꽃을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 이렇게 목련나무가 큰 게 있었지만 요즘 이렇게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목련나무 외국인데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목련나무가 그 후에 많이 퍼지지 않았는가 하는 혼자 생각이 이 지금 사진 움직이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기념관에 와서 전시도 다 보셨잖아요. 그러면 보셨으면 감사함이라든지 앞으로 저희 재단한테 바라는 점이 혹시 있으세요? 우선 생각보다는 굉장히 기념관이 규모가 크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했는데 박 대통령의 주인공의 모습이 밀랍으로 만든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안 나와 있어요. 그게 조금 아쉬워서 재단에 좀 예산이 많이 들면 그러면 그걸 차츰 한번 바꾸는 것도 어떠냐. 밀랍 미술은 세계적으로 홍콩이지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
나름대로 희망사항이 있다는 그런 거고 이 그림은 기념관에 줄지만 일반 사람들이 관람하러 왔다가 박 대통령 내외의 어떤 평화로운 모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쪽에 좀 걸어놓은 거예요. 그게 내 주문사항. 네.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 작품을 예쁘게 잘 걸어놔서 더 많은 분들이 그래. 이 평화적인 모습을 그렇죠.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보관하고 또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들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